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현주 교수 두 번째 시간 성공하는 삶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애도의 뜻을 담아서 복장을 이제 블랙 스타일로 이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매스컴이나 뉴스를 통해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잘 시청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20대와 젊은이들이 어떤 파티에 또 현장에서 참가하기 위해서 벌어졌던 참사의 애도의 뜻을 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안전이라는 강의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된 거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도 이제 알아야 할 때가 되었고, 또 이제 많은 전문 기관이라든가 공기관에서 이제 제가 안전관리, 범죄 안전, 그 다음에 안전에 관련된 4대 안전으로 이제 교수로 위촉돼서 또 교강사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반 민간인 분들이 이제 저를 접할 수도 있고, 또는 전문가 또는 직장 내에서 더 프로답게 또 정기적으로 이런 안전 교육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현장 실태를 가서 수요 조사를 해 보다 보면 사실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본사라든가 아니면 직영에서 직원들에게 직접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해주고 교육을 안전에 관련된 부분으로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제2 용역 회사라고 하죠. 또는 현장에서는 하청업체라고도 그렇게 명칭을 부르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예산이라는 그런 부분의 난관에 부딪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보시고 현장에서 여러 안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그런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태를 수요 조사를 통해서 지금 2022년 지금 이제 10월 막바지 한 주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또 실질적으로 조사가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안전에 대한 그 어떤 4대 안전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눠지기도 해요. 또는 요즘에는 6대 안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선은 김현주 교수 오늘 10월 마지막 주 11월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이제 제가 강의를 어떻게 풀어가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소개한 시간을 거쳐서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4대 안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일단은 기본 개념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안전 하면은 범죄 안전이 먼저 들어갈 수 있죠. 제가 이제 경찰학을 석박사를 연구하다 보니 범죄 안전 안에는 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성안전, 또는 이제 연인들과의 데이트 폭력 안전, 그 다음에 부부간의 부부 폭력 안전, 그 다음에 뭐 아동 학대라든가 아동 안전,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미아 안전,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성희롱적인 언어에 대한 안전 등등, 또 그 다음에 음주 절주에 대한 부분, 또 그 기타 여러 가지 어떤 폭력적인 부분으로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안전, 그 다음에 사이버 안전,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이라는 부분이 있죠. 교통 안전, 그 다음에 지진 안전, 또 화재 안전, 그 다음에 생활 안전, 이러한 등등으로 해서 이제 큰 범위로는 이제 4대 안전이 주가 시작이 되었던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국가에서 상당히 슬픈 일이 있었던 젊은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그러한 참사를 겪었던 세월호 사건 기억하시죠? 본격적으로 이제 세월호 사건을 맞이하면서 저희와 같은 전문가를 이제
뽑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경찰학과의 박사 학위자 또는 아니면 법학적인 부분에 대한 전공자 또는 교수로서의 대학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또는 아니면 경찰 공무원 출신 자 중에서 그 해당이 되는 실력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소방 공무원 중에서 그 실력을 인정하는 자, 그 다음에 기타 전문 교강사 활동에 있어서 그 어떤 그 활동 이력에 대한 그 자격과 활동에 대한 그 기간이 인정되는 자 등을 해서 우선은 1차 1기 모집을 해서 이렇게 전문가 프로페셔널한 그들이 이제 행안부 소속으로 학교나 군부대 등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기관에 찾아가는 인력폴로 그렇게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활성화되는 시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2년 넘게 그렇게 이루어지다가 사실은 코로나라는 그런 예상치 않은 그런 어떤 이런 전염병이 발생이 되면서 이런 인력폴에 있어서 이제 그 몇 인 이상 모이는 곳에 저희 전문가와 교강사들이 초대되지 못하고 그리고 출입을 제한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시점으로 해서 이제 2차, 3차 그 인력 풀에 있어서 추가로 인력을 이제 실력이나 또는 이제 현장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2차 모집, 3차 모집 이렇게 해서 인력풀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사이버 안에서 뭐 어떤 줌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행안부 소속으로 군부대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렇게 초대돼서 저희 교강사라든가 다른 2차, 3차 이후에 초대된 강사들이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1차에 까다롭게 면접이나 어떤 서류 관계로 통과한 저희 전문 교수라든가 박사 학위자 이상의 이들이 현장에서 처음에 첫 시도를 벌였던 그때만큼은 지금 본격적으로 아직 현장에서는 확실하게 4대 안전으로 또는 6대 안전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시점에서 사실은 지금 예상치 않았던 어떤 할로윈이라는 그런 축제에 젊은 10대 또는 20대 그 기타 등등의 어떤 그 젊은 그 행복한 날을 꿈꾸고 또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많이 있을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비참한 그런 일이 벌어졌던 상황에서 이슈됐던 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느끼셨겠지만 심폐소생술이라는 그런 안전에 대한 그런 방법을 이제 보셨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국가에서 인정하는 인증기관에서 발매하는 그런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아니면 그와 비슷한 민간 자격증 또는 아니면 그러한 교육을 받은 자 등이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실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매스컴에서도 이제 강조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그런 인력들이 부족했던 상황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하는 매스컴의 보도를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학교 초중고라든가 아니면은 전문 인력 또는 아니면 일반인들 직장 내에서도 이거는 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꾸준히 이런 민간 단체 자격 과정에서도 하다못해 60대 이상 또는 아니면 가정주부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하임리법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영아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지 등등을 제가 민간 단체에서 직접 이렇게 심폐소생술 하임리법을 특강으로 이렇게 실시한 것도 꾸준하게
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했어도 마스크를 끼고 그렇게 강의를 특강을 이어왔던 그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고민해야 하는가? 사실은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했느냐 또는 할 수 있는 자를 구분하는 것도 물론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저 김현주 교수 입장에서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장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밀집된 그 장소에 대한 어떤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많이 모이는 다수가 밀집될 거라는 그런 부분은 그 지역구에서 또는 지역에 가까운 공기관에서 움직여야 되는 전문가들은 이미 예상은 했을 겁니다. 안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죠. 미연의 방지이고 준비를 하는 그 세팅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안이라는 의미 또 안전이라는 의미는 결과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운해서 더 개선하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는 대참사를 겪었던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또는 그것을 밑받침을 해서 우리와 전문가 같은 그런 인력들이 현장에서도 공기관이나 학교 또는 군부대에도 직접 우리가 초대돼서 이렇게 안전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와 비슷한 어떤 실습적인 심폐소생술이라든가 뭐 하임리법이라든가 인간을 구제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급조치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더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인력을 뽑고 자리매김을 했다면 그와 현장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일반인들이 아직도 그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일반인들도 있고요. 하임리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의 일반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입으로 또는 아니면 PPT나 화면으로 보여지는 그런 방법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어떤 과학실에서 실습하는 그 과정이 있었던 거를 아마 일반 성인분들도 떠올리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론적인 개념으로 해서 이해를 돕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사실 실험만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습하는 것만큼 기억에 많이 남고 그리고 정확한 방법을 바르고 빠르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급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매뉴얼적인 의무적인 교육으로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의무 교육을 사내에서 또는 직장 내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 부분에서 이제는 각자의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목소리 높여서 주장을 해야 하고 각 기업체나 하청업체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의 생명 그리고 존중한 인권을 위해서라도 더더욱더 실습적인 그리고 그 자격과 그 안전에 대한 그 부분이 준비되지 않은 업체라면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이 됐던 하청업체와 계약하는 관계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시간은 저의 개인적인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한 그런 시간의 소통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 장소에서도 이 부분은 실습만큼 가장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하고 다수가 모이는 곳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고 이러한 참사를 겪어서는 안 되는 건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이런 부분에서 안전하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은 미연에 세팅된 준비만큼 완벽한 건 없거든요. 아무리 현대화된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연습. 옛날 방식의 아날로그 방식이라도 연습하고 반복하고 기억하고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당황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 나 스스로도 나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그 방법만큼 좋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기억해 주세요. 안전은 필수이고 안전은 연습이 중요하다. 또 마지막으로 안전은 실습 도구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반복적인 실습을 실시하여야만 실제로 현장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당황하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비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일상이 건강한 일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많은 참사를 겪은 부분에 있어서의 그들에게 애도와 그리고 가슴 아픈 기도를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이런 속담처럼 미뤄서 될 부분이 아니라 각자 우리 개개인 스스로가 나서서 이렇게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현장에서 강의할 때의 그런 실습 과정도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나 이런 여러 영상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 교수 이쯤에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